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혼자 옥상 텃밭으로 올라갔습니다. 64, 전직 국어교사, 사별한 지 3년째,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만든 텃밭이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가꾸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못 갈 것 같아요. 수진이가 친정 행사가 있어서. 응, 알았어. 괜찮아. 엄마 혼자 괜찮겠어요? 엄마가 언제 안 괜찮은 적 있었니? 텃밭 채소들도 나 기다리는데. 걱정 말고 수진이네 잘 다녀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표정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쓸쓸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혼자예요. 근데 뭐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어느새 같은 날 오전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여자가 큰 짐 박스를 안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61, 오늘 502호로 이사 온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저 오늘 이사 왔어요. 바로 옆집이에요. 이정숙입니다. 정숙 씨, 이름이 꼭 선생님 같은 이름이다. 어머, 선생님이세요? 예전에 교사였어요. 혼자 사세요? 저도 혼자라서요. 혼자끼리 이웃이면 좋잖아요. 밥도 같이 먹고. 영자가 먼저 간 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밥을 같이 먹자고.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어? 그날 저녁 복지관 주민 강좌 첫날이었습니다. 정숙이 창가에 앉아 노트를 꺼내는데 빈자리를 찾던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강병훈, 69, 은퇴회장. 말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앉으세요. 강좌가 끝나고 강 회장이 나가려다 잠깐 멈췄습니다. 메모를 하시네요. 손이 먼저 가서요. 습관이에요. 선생님이셨어요? 국어 교사였습니다. 강 회장이 먼저 나갔습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정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아직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나 왜 이래? 64세. 이 나이에. 여보, 나 오늘 이상했어요. 누군가 말 한마디 하는데 왜 심장이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그 시각 502호였습니다. 영자가 핸드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정숙에게 보여준 그 밝고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첫날 세팅은 끝났어. 그 여자는 외로움을 많이 타서 누가 조금만 잘해주면 금방 마음을 열어버릴 사람이야. 본인은 그걸 잘 모르고 있지만 남자는 영자 씨한테 관심 있는 거 맞아? 나한테 오는 건 시간 문제지 알잖아. 그리고 자녀들 정보도 알아보고 상속 얽힌 거 있는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가 정숙의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잘 자요, 정숙 씨. 오래 사이좋게 지냅시다. 영자가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복도에 어둠만 남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숙이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또 영자였습니다. 이번엔 된장찌개 냄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냄새였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끓여서요. 혼자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들어오세요. 두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숙 씨, 익숙해지면 안 힘든 거예요? 아니요. 익숙해져도 힘들어요. 그냥 덜 티나는 거예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정숙은 그 눈빛을 믿었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강좌 세 번째 날 수업이 끝나고 강 회장이 정숙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녁에 단지 한 바퀴 도세요? 가끔 산책을 하긴 해요. 그럼 같이 걸어도 될까요? 좋아요. 그런데 저녁 7시 단지 입구에서 영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정숙 씨. 산책해요? 잘 됐다. 나도 마침 나오려던 참이었는데. 머뭇거리는 사이 강 회장이 걸어왔습니다. 영자가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느새 셋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가운데 섰습니다. 약속이 이렇게 되는 건가? 둘이 걷기로 했는데 어쩌다. 영자의 이야기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짧게 대답했고 정숙은 대부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영자의 말 사이사이에 강 회장의 시선이 정숙 쪽을 향했습니다. 정숙은 못 본 척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영자가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2단계 진입했어. 강 회장이랑 단독으로 만날 거야. 그 여자 몰래? 당연하지. 그 여자 그렇게 쉬워? 착한 사람일수록 쉬워. 의심하는 걸 자기가 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 영자가 정숙의 창문을 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옆집에서 정숙이 오늘 강 회장과 걸었던 산책을 떠올리며 잠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기다려지는 게 생겼습니다. 그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정숙은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정숙과 영자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사람의 입을 여는 법이 있습니다. 정숙 씨, 요즘 표정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기다리는 사람 같아요. 강 회장님이 자꾸 생각나요. 이상하게. 말하고 나서 정숙이 입을 막았습니다. 처음으로 입 밖에 낸 말이었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이 나이에. 나이가 어때서요? 느끼는 건 나이랑 상관없어요. 영자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말 들어줄 사람이 생긴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정숙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자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다른 용도로. 영자가 다음날 강 회장을 먼저 만났습니다. 정숙 씨가 회장님 생각을 많이 한다고 조심스러운 분이라 먼저 나서질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강 회장이었습니다. 이정숙 선생님이시죠? 강병훈입니다.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점심을 같이 해도 될까요? 좋다고 해야 하나? 좋다고 하면 너무 빠른 건가? 그냥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좋아요.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엎어놨습니다. 그리고 혼자 웃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토요일 두 사람만의 점심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좋았습니다. 가을을 좋아하세요? 예전엔 봄을 좋아했는데 나이 들고 나서는 가을이 더 좋아졌어요. 화려하지 않아서. 저도 그래요. 소란스럽지 않아서. 이 사람이랑 있으면 말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토요일의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취향이 닮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을 넘어 약속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비 내리는 화요일 오후 정숙과 강 회장은 정동길 돌담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강 회장은 정숙이 빗물에 젖을까봐 자신의 어깨가 젖는 줄도 모르고 우산을 정숙 쪽으로 깊숙이 기울였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셨으니 이 길의 시 구절들을 다 기억하시겠군요. 기억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하네요. 회장님과 걷는 이 길이 한편의 시 같아요. 정숙은 남편과 사별 후 처음으로 누군가의 젖은 어깨를 챙겨주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강 회장이 정숙의 옥상 텃밭을 찾았습니다. 정숙이 정성껏 키운 방울토마토 모종을 함께 살피며 두 사람은 더 깊은 속마음을 꺼내 놓았습니다. 혼자 된 후로 이 텃밭이 제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제 그 세상을 조금 넓혀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그 길목에 서 있어도 되겠습니까? 강 회장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정숙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을이 지는 남산 타워가 보이는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정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정숙 씨, 우리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하겠지만 남은 생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따뜻한 찻잔 같은 사이가 되고 싶습니다. 정숙은 강 회장의 손등 위로 자신의 다른 손을 포개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화려한 불꽃보다 오래도록 꺼지지 않는 은은한 등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단정하고 바른 삶 끝에 찾아온 선물 같은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영자는 시내 외곽의 한적한 카페 구석에서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최태준이었습니다. 영자의 오래된 조력자였습니다. 영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밑으로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강병훈 재산 조회 결과야. 아파트 2채, 상가 하나, 금융 자산 포함하면 꽤 돼. 그리고 이건 그 여자가 제일 아끼는 베이지색 코트야. 태준이 봉투 안을 확인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준비 철저하시네.
근데 강 회장이 흔들릴까? 워낙 그 고지식한 여자한테 푹 빠져 있던데. 영자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바른 사람일수록 자기 명예가 더러워지는 걸 못 견디는 법이야. 특히 사별한 남편 얼굴에 먹칠했다는 소문이 돌면 강 회장도 더는 그 여자를 옆에 두지 못할걸. 영자의 눈빛에는 정숙과 텃밭을 가꾸며 웃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강 회장의 재산과 정숙의 자리를 뺏겠다는 서늘한 욕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찍을 때 얼굴 안 나오게 조심해. 뒷모습이랑 코트만 확실히 보이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단톡방에서 바람 잡을 테니까.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카페를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영자는 정숙이 선물해준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아내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상냥한 이웃집 동생의 가면을 고쳐 썼습니다. 정숙은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좋은 하루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가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부터 사진 작업 시작해. 보내고 나서 영자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강 회장에게서 점심 약속 문자가 왔습니다. 정숙이 텃밭에서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을 그 시각, 영자는 이미 강 회장에게 따로 문자를 보낸 뒤였습니다. 정숙이 오늘 몸이 좋지 않아 못 나온다고. 대신 자신이 근처에 있다고. 일식집이었습니다. 영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많이 아파요? 아침부터 머리가 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시다 보니 많이 외로운 분이에요. 회장님이 옆에 있어 주시면 좋겠는데. 저 덕분이라고요? 모르세요? 정숙 씨가 회장님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강 회장이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귀끝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정숙은 그 시각에 집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오후가 됐습니다. 강 회장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뭔가 있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저녁 영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숙 씨 몸은 좀 어때요? 몸이요? 나 오늘 괜찮았는데. 아, 내가 착각했나 봐요. 미안해요. 정숙이 웃으며 넘겼습니다. 강 회장은 그날 끝내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강좌에서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정숙 씨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연락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요? 누가요? 영자 씨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정숙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영자 씨가 나 아프다고 했어요. 난 아프지 않았는데. 그래서 강 회장이랑 단둘이 점심을 먹었던 거예요. 정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좌가 시작됐습니다. 글씨가 잘 안 써졌습니다. 그 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영자가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진 준비해. 단톡방 경로는 그 단지 주민 단체 카카오톡 방 3개 들어가 있어. 그걸로 충분해.
영자가 소파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꽃 같은 미소로 파고들고 날카로운 가시로 부수는 것. 영자는 늘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아 제 배를 채워왔습니다. 거울 속 화려한 얼굴이야말로 사냥을 성공으로 이끄는 최고의 미끼였고, 이번에도 정숙의 삶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옆집에서 정숙이 잠이 들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보낸 문자를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다음 주 점심, 이번엔 꼭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 나이에 기다려지는 게 생겼습니다. 그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정숙은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가장 편안한 얼굴로 아무것도 모른 채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의 핸드폰이 쉬지 않고 울려댔습니다. 여느 때와 다른 불길한 진동이었습니다. 진동의 발신지는 단지 주민 카카오톡 단체방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수백 개의 대화 속에 섞여 있는 여러 장의 사진들. 첫 번째 사진은 단지 근처 카페였습니다. 흐릿하지만 누가 봐도 정숙의 뒷모습과 꼭 닮은 여자가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사진이었습니다. 해가 저문 저녁 두 사람이 나란히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여자가 입은 코트는 정숙이 아끼던 단지 안에서 유명한 그 단아한 베이지색 코트였습니다. 이 사진, 혹시 501호 이정숙 씨 아닌가요? 어머, 진짜네. 코트 봐. 딱 이정숙 씨네. 남편 사별한 지 얼마나 됐다고. 상속받은 돈으로 저러고 다니나? 원래 남편 살아계실 때부터 소문이 안 좋았대요. 속은 모르는 법이라니까. 순식간에 단체방은 추측과 비난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뿌리개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저 카페에 간 적도 없고 모텔은 뭐지? 저 남자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10분도 채 되지 않아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영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정숙 씨, 핸드폰 봤어요? 어머, 어떡해. 세상에 사람들이 어쩜 이래. 영자가 정숙을 품에 안으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볼게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 어떻게 감히 우리 정숙 씨한테 이런 짓을. 정숙이 영자의 옷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주저앉고 싶은 순간 유일하게 내밀어진 손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영자 씨, 이 지옥 같은 단지 안에서 이 사람만은 내 편이었습니다. 정숙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영자는 정숙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속으로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장을 보러 나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주치는 사람마다 눈길이 달랐습니다. 못 본 척하는 사람, 힐끗 보는 사람, 수군거리다 멈추는 사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해도 믿어줄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 준혁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닌 거 맞죠? 당연하지. 그럼 됐어요. 신경 쓰지 마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날 저녁 강 회장이 정숙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강 회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두 번째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영자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나 정숙 씨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서 억울해서. 영자는 실제로 울 수 있었습니다. 그게 영자의 가장 강한 무기였습니다. 내가 알아볼게요. 그 사진 올린 사람. 가만 안 둘 거야 나. 고마워요. 정말로. 고맙긴요. 당연한 거지. 내 사람인데. 내 사람. 그 말이 정숙의 가슴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정숙이 몰랐습니다. 그 사진을 만든 것도 영자였고 퍼뜨린 것도 영자의 조력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한편 강 회장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식어가는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핸드폰 화면에는 여전히 단체방에 그 사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정숙과 똑같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낯선 남자와 모텔 입구로 사라지는 뒷모습. 이정숙 씨,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 평생을 단정하고 바르게 살아온 그녀였기에 배신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사별 후 홀로 텃밭을 가꾸던 그녀를 보며 느꼈던 깊은 연민과 애틋함이 순식간에 차가운 실망감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영자가 부드러운 걸음걸이로 다가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에게선 평소보다 짙은 향수 내음이 풍겼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뵙네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영자가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강 회장의 핸드폰을 슬쩍 가리켰습니다. 그러고는 위로하듯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포시 얹었습니다. 그 사진 보신 거죠?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정숙 언니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 부쩍 외롭다는 말을 자주 하긴 했거든요. 아무래도 혼자 된 시간이 길다 보니.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영자의 따뜻한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온기에 매달리고 싶은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사람 속은 참 모르는 것 같아요. 내 눈이 이렇게 어두웠나 싶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회장님이 너무 맑은 분이라 세상을 너무 선하게만 보신 거죠. 앞으로는 제가 곁에서 더 잘 챙겨드릴게요. 저만은 절대로 회장님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자신 있거든요. 영자의 상냥한 미소가 강 회장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카페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강 회장은 처음으로 영자를 이웃집 여자가 아닌 기대고 싶은 여자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그 대화를 몰랐습니다. 오늘 강 회장이 걱정해줬다고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지는 것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자가 그 거리를 벌리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소문이 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정숙의 30년 지기 친구이자 늘 정숙의 편에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던 희숙이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일부러 만든 거 아닐까? 정숙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경비실을 찾아갔습니다. 경비 아저씨, 혹시 최근에 우리 동 주변에서 낯선 사람 못 보셨어요? 검은색 코트 입은 키 큰 남자요. 경비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다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있었지. 며칠 전에 주차장 구석에서 501호 쪽을 계속 카메라로 찍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가서 누구냐고 물으니까 급히 차 타고 가버리대요. 언제쯤이었나요? 그게 단톡방에 사진 돌기 딱 이틀 전이었을 거야. 정숙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나를 감시했다. 그리고 내 코트와 비슷한 옷을 입은 대역을 세워 그 추잡한 사진을 찍었다. 대체 누가 왜? 그때 희숙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수가, 나 지금 문화센터 앞 지하 카페인데 여기 영자 씨가 있거든. 근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 영자 씨가? 누구랑 있는데? 어떤 남자랑 있는데 영자 씨가 봉투 하나를 슬쩍 건네더라고. 그러더니 남자가 사진 몇 장을 보여주니까 영자 씨가 아주 만족스럽게 웃는데 그 표정이 내가 알던 영자 씨가 아냐. 사방을 계속 두리번거리는 게 꼭 죄 지은 사람 같아. 희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정수가 그 남자, 경비 아저씨가 봤다던 그 검은 코트 남자랑 인상차기가 너무 똑같아.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가 건넨 봉투, 남자가 보여준 사진, 그리고 경비원이 본 감시자. 모든 조각이 영자라는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영자 씨가 왜 나한테 그런 짓을,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왜? 그날 저녁 영자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귤 한 봉지를 들고 정숙의 지폐를 눌렀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 영자는 평소처럼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에는 그 미소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달리 봤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강 회장이 좀 이상하던데. 글쎄요. 정숙이 영자를 봤습니다. 늘 보던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뭔가를 읽고 있는 눈, 뭔가를 재고 있는 눈. 생각해보니 영자에 대해 정숙은 아는 게 없었습니다. 이혼했다고 했고, 혼자라고 했고, 외롭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름 빼고는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었습니다. 정숙은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처음으로 냉정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지나서야 겨우 잠이 든 정숙이었습니다. 아침이 됐을 때 눈 밑에 그늘이 생겨 있었습니다. 정숙이 텃밭에서
방울토마토를 땄습니다. 혼자 잘 익어 있었습니다. 정숙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혼자, 천천히. 정숙이 희숙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희숙아, 그 카페에서 봤다는 남자, 좀 더 자세히 기억 안 나? 왜? 뭔가 알아낸 거야?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알아보고 싶어?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강 회장과의 거리는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느끼면서도 지금은 다른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가장 큰 함정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희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정수가, 나 방금 마트 앞에서 영자 씨 봤는데 그 남자랑 같이 있었어. 카페에서 봤던 그 남자. 둘이 차에 타더라고. 정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확인해야 했습니다. 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정숙이 영자의 집에 반찬통을 돌려주러 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영자의 핸드폰이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진첩이 열려 있었습니다. 강 회장과 단둘이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식당에서, 산책로에서 날짜를 봤습니다. 정숙이 아무것도 모르던 날들이었습니다. 이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영자가 돌아왔습니다. 정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얼굴로. 어머, 언제 왔어요? 방금요. 반찬통 돌려주러. 고마워요. 차 한잔 할까요? 좋아요. 두 사람이 차를 마셨습니다. 영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숙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정숙의 처음이자 마지막 연기였습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당장 말하면 안 됐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어떻게 할지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이 처음으로 오열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숙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거울을 똑바로 봤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기 딱 좋은 먹잇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바꿔야겠어. 정숙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희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희숙아, 내일 봐. 할 얘기 있어. 그리고 강 회장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 회장님, 이번 주 토요일 점심시간 되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자가 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얼굴로. 정숙 씨 오늘 표정이 좋은데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어젯밤에 강 회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 진짜요? 뭐래요?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고. 청혼은 아닌데 그런 뉘앙스였어요. 영자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0.5초의 찰나 그 틈으로 영자의 새카만 속내가 정숙의 눈에 박혔습니다. 정숙은 그 0.5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와, 잘 됐다. 정말 잘 됐어요. 어떡할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영자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보였어요. 그 눈빛이 조급해진 거예요. 그날 오후 영자가 강 회장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시간 되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에요? 정숙 씨 얘기예요. 사실 제가 걱정이 돼서요. 회장님한테 진지한 마음이 있는 건 맞는데 다른 분도 만나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다른 분이요? 저도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회장님이 상처받을까 봐요. 강 회장이 침묵했습니다. 영자가 계속했습니다. 제가 회장님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강 회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 회장은 그날 영자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토요일 점심 기다리겠습니다. 정숙이 그 문자를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이 사람은 나를 믿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정숙과 강 회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영자 씨 조심하세요.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근데 저를 믿으신다면 그냥 조심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곧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강 회장이 오래 정숙을 봤습니다. 그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가 강 회장에게 또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자고. 강 회장이 짧게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쁩니다. 영자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처음으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엇이 어긋나는지는 몰랐습니다. 정숙과 희숙이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태블릿 PC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희숙이 화면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얼마 전 정숙은 관리사무소 CCTV를 통해 제 집 앞을 기웃거리던 낯선 남자의 차량 번호를 직접 확인해야 하고 희숙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비밀이 어딨니? 우리 손주 녀석한테 부탁해서 그 남자 SNS랑 커뮤니티를 좀 뒤져봤지. 이름만 알면 다 나오더만. 화면 속에는
최태준이라는 남자의 과거 행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사기꾼 최태준의 SNS 계정, 그 속에는 영자와 함께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화려한 코트를 입고 웃고 있는 사진 속 여자, 그 옆에는 늘 최태준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정보 카페 제보글이었습니다. 중년 여성과 남성을 상대로 투자 사기꾼 주의, 피해 사례 10건. 영자와 태준은 화려한 외모를 미끼로 접근하여 신뢰를 쌓은 뒤 결정적인 순간에 조작된 정보를 흘려 상대의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그들은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타겟의 일상에 침투하고 그 삶을 처참히 파괴해 왔습니다. 이 남자, 영자 씨랑 아는 사이였어. 아니,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둘이 한패였던 거야. 그 상냥한 미소가 다 너를 무너뜨리려고 짠 각본이었다고. 정숙은 차가운 테이블 위로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사별한 아픔을 위로해 주던 그 따뜻한 손길이 나를 사냥감으로 점찍은 악마의 손이었다니. 이걸로 어떻게 할 작정이야? 강 회장한테 바로 보여줄 거야? 희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강 회장님 아들한테 먼저 전달할 거야. 아버지의 명예와 재산이 걸린 일이니까 자식이 직접 확인하게 해야지. 그럼 영자 그 여자는 그냥 놔둘 거야? 희숙의 물음에 정숙이 태블릿을 끄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짐승을 잡으려면 더 깊숙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희숙아, 나 이제 안 울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디까지 끌어내리려 했는지 그대로 돌려줄 거야. 자기가 판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만들 거야. 정숙은 평소처럼 단정한 미소를 지었지만 슬픔이 빠져나간 자리에 서늘한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의 눈빛은 이제 예전에 순진했던 은퇴교사가 아니었습니다. 희숙이 정숙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영자의 가면을 벗길 마지막 퍼즐, 모든 증거 자료는 강 회장 아들 민준에게 전해졌습니다. 강 회장 아들은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이 어떻게든 영자에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영자가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당장 잠적해. 왜? 무슨 일이야? 강 회장 아들 민준이 움직이고 있어. 우리 과거를 캐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알았대? 모르겠어. 누군가 제보한 거겠지. 빨리 움직여.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가 창가에 섰습니다. 설마 정숙 씨가. 영자가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 씨, 오늘 뭐 해요? 밥이나 같이 먹을까요? 오늘은 좀 바빠요. 다음에 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영자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김영자라는 분 주변에 최태준이라는 남자 알아요? 모르는데. 결혼 사기 전과자예요. 그 사람이랑 김영자 씨가 오래된 사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강 회장이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김영자 씨한테 돈 얘기 나온 적 있어요? 없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민준이 나갔습니다. 강 회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정숙이 조심하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세한 말을 못하겠다고 곧 말해줄 수 있다고 했던 말이. 강 회장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정숙에게 문자를 썼습니다. 이제 말해줄 수 있어요? 정숙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네, 만나요. 카페였습니다. 정숙과 강 회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숙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단톡방에 올라왔던 사진 원본 파일이에요. 사진을 만든 날짜, 편집 기록, 사용한 프로그램. 여기 이 사진들이 조작됐다는 증거 자료예요. 강 회장이 서류를 봤습니다. 한참 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최태준이라는 사람이에요. 영자 씨 조력자예요. 결혼 사기 전과가 있어요. 강 회장이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군요. 아니에요. 영자 씨가 치밀했던 거예요. 그래도 내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강 회장이 정숙을 봤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혼자 이걸 다. 괜찮았어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 거짓말이에요.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강 회장은 정숙과 하고 싶은 말은 많았으나 끝내 미안한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다음으로 미뤄야 했고 그렇게 정숙과 다음을 기약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헤어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자의 핸드폰에 강 회장의 문자가 왔습니다. 더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였습니다. 영자가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 회장이 민준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괜찮다. 민준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잘못한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흔들렸어. 그 사람 말에. 정숙 씨를 의심했어. 그게 부끄러워. 민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강 회장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거짓에 눈이 멀어 진심을 밀쳐냈으니 내가 지은 죄가 이리도 무겁습니다. 이 선생님, 그 말이 오래 방 안에 남았습니다. 희숙이 물었습니다. 이제 영자를 신고할 거야? 아니, 왜? 증거도 있는데. 신고하면 내가 싸워야 해. 그 여자와.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두고 보면 돼. 스스로 무너지게. 희숙이 정숙을 봤습니다. 정숙아, 너 언제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됐어? 정숙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 정숙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더 단단했습니다. 그 주가 지나가면서 영자의 세계가 조용히 허물어졌습니다.
강 회장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숙을 모함했던 사진이 조작됐다는 진실이 순식간에 입소문을 탔고 그 배후에 영자가 있다는 소문이 단지 내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강좌 수강생들이 영자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잠적했습니다.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502호 새로 이사 온 여자, 뭔가 이상하다고. 영자가 정숙에게 찾아왔습니다. 정숙 씨, 나 요즘 좀 힘들어요. 그래요? 왜 다들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건지. 억울해요. 정숙이 영자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 연민이 없었습니다. 증오도 없었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억울하면 해명하면 되죠. 뭐요? 제가 뭘 했다고요? 영자 씨가 더 잘 알잖아요. 영자가 정숙을 봤습니다. 그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자의 집 앞에 이삿짐 차가 나타난 것은 그녀가 자취를 감춘 지 이틀 뒤였습니다. 영자는 정숙의 서늘한 눈빛과 강 회장 아들 민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웃들이 모두 잠든 깊은 새벽을 틈타 몰래 짐을 뺐습니다. 30년 넘게 남의 인생을 파괴하며 화려하게 살아온 세월이 무색하게 그녀의 마지막은 도둑처럼 은밀하고 비루했습니다. 대낮에 당당히 작별 인사를 건넬 용기조차 없었던 영자는 그렇게 정숙의 집 창문을 단 한 번도 올려다보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502호 앞에 또다시 이삿짐 박스들이 쌓였습니다. 정숙이 외출하려 문을 열었을 때 새로 이사 온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옆집이죠? 저 오늘 이사 왔는데 떡 좀 드세요. 여자가 건네는 떡 상자를 보며 정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불과 몇 달 전 혼자끼리 이웃이면 좋잖아요 라며 웃던 영자의 얼굴이 겹쳐 지나갔습니다. 예전의 정숙이었다면 반갑게 손을 맞잡고 집 안으로 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저 단아하게 고개를 숙여 목례를 했습니다. 이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잘 먹겠습니다. 정숙은 떡만 건네받은 채 더 이상의 사적인 질문도 과한 친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자신의 집 문을 닫았습니다.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복도에 낮게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 회장이었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들어오세요. 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과도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앉았습니다. 정숙이 차를 끓였습니다.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알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이 식어갔습니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나이에 용서가 쉽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알고 있습니다. 천천히 보여주세요. 나 이제 급하지 않아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100마디 말보다 떨리는 어깨와 바닥을 향한 그의 시선이 더 많은 진심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을 먼저 깨뜨린 건 정숙이었습니다. 정숙은 한 걸음 다가가 강 회장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바르게만 살아온 그녀의 손길은 비바람에 젖은 강 회장의 마음을 다독이는 안식처 같았습니다. 강 회장 역시 조심스럽게 정숙을 마주 안으며 그제야 길었던 오해와 아픔의 무게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포옹 위로 가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거창한 화해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맞닿은 온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돌아왔음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희숙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수가 강 회장 거기 있어? 들어가는 거 봤어. 정숙이 피식 웃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있어. 잘 됐네. 둘이서 잘 살 수 있잖아. 근데 행복하면 더 좋잖아. 정숙이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강 회장이 받습니다. 뭐래요? 친구가 잘 됐다고, 행복하라고. 강 회장이 작게 웃었습니다. 눈이 작아지는 웃음이었습니다. 정숙도 웃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이 옥상 텃밭으로 올라갔습니다. 씨앗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상추, 깻잎, 방울토마토. 올해도 심을 차례였습니다. 정숙이 흙을 팠습니다. 씨앗을 넣었습니다. 흙을 덮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작년 봄엔 이게 전부였습니다. 텃밭이랑 혼자 아침이랑. 지금도 텃밭이고 아침입니다.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게 뭔지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운데 가벼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돼요? 좋아요. 그럼 이따 봐요. 네. 정숙이 핸드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씨앗에 물을 줬습니다. 햇살이 좋았습니다. 평생을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크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이라는 게 좀 우습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했습니다. 정숙이 마지막 씨앗을 심었습니다. 먼 곳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너머로 낮은 산이 보였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문득 내 편이라 믿었던 세상이 통째로 등을 돌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켜온 바른 삶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진실은 제자리를 찾아오고 상처난 땅에서 비로소 더 단단한 새싹이 돋아나니까요. 오늘 당신의 텃밭에는 어떤 씨앗을 심으셨나요? 당신의 찬란한 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정숙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셨나요? 우리 삶의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